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게 됐는데 앞으로 가을부터는 정기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이자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6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최근 임명된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새로 독립기념관장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라는 단체의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 광복회가 강력 반발하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강력 반발하며 MBC 등 좌익 언론이 그를 연일 대대적으로 비난 보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8월 13일 조선일보는 일면 머릿기사로 사상 초유 두쪽난 광복절이라는 제목 아래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놓고 광복회와 야당이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해서 통합의 장인 국가 행사가 파행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신임 관장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극렬히 비판하면서 그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여러 독립운동 기념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도 오늘 8.15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사 갈등이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금 표면으로 분출하는 양상입니다. 과연 광복회와 야당이 극렬히 반대할 정도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문제가 있는지, 정부와 신임 독립기념관장 본인은 광복회의 반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유우파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관해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 씨에 관해 살펴봅니다. 김형석 씨의 이력입니다. 김 씨는 1955년생으로 올해 69세이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 전공자입니다. 석사 논문 제목은 서북지방의 3.1운동이고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명말의 경세가 서광계 연구입니다. 연구자로서는 그 후 한국 기독교사에 관한 논문을 썼고 기독교회사, 5.18 역사 전쟁에 관한 책을 썼으며 안익태, 고하 송진회에 관한 전기도 썼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전문 연구자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역사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도 역임했다고 합니다만 김형석 씨의 주된 활동은 사회운동 분야였습니다. 김형석 씨는 북한 주민 및 중국 조선족 지원 사업을 통해 민족 화해와 평화 증진을 꾀하는 한민족 복지재단을 1997년 창립해서 사무총장과 회장으로서 이끌어왔고 2015년 조선일보 후원으로 창립된 통일준비단체 통일과 나눔재단의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말까지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해온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는 한민족 복지재단 사무총장 시절에 북한을 33차례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후 수년간은 역사 분야의 사회운동을 해왔는데 2021년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를 설립하고 그 이사장을 맡았으며 2023년에는 재단법인 산하에 대한민국사 연구소도 설립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업적이나 활동 경력을 보면 김형석 씨는 이념적 성향이 두드러지지는 않는 중도적 인물입니다. 뉴라이트라 할 게 없습니다. 역사 연구자 이력이 있지만 주된 사회활동 분야는 통일문제 쪽이지 역사 쪽은 아니었습니다. 김형석 씨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한민족 복지재단이 민족화해 사업의 공로로 2004년에 정일형, 이태영 자유민주상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정일형, 이태영은 골수 야당 인사였죠. 다만 최근에는 역사 문제에서 중도 통합의 목소리를 냈고 보훈부와도 관계를 맺는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김 관장 임명에 대해서 광복회 등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 분열시키고 민족혼을 빼는 일제시대의 밀정 같은 일이라고 비난하고
광복회는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조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역시 기념식 불참을 공언하고 국회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결의안을 의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일 열린 독립기념관 확술회의, 이건 이미 전임 관장 때 결정된 회의입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화면과 같이 발표자 토론자가 관장의 인사말에 등을 돌리고 앉는 진풍경, 좀 싸가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김영석 씨가 뉴라이트 인사이자 친일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보는 것, 친일 임명 사전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며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주장한 것 등입니다. 이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말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부정이자 건국절 제정을 시사하는 것이며 친일 임명 사전의 오류 지적은 친일파를 복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종찬 씨나 민주당 관계자들 또 조국 등의 반발은 예견된 것입니다. 이종찬 씨야 한민족의 국가가 이미 단군 때 건국되었고 그 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모두 정부가 바뀌고 계승되어 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종찬 씨는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나라고 그 정부만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막무가내 시비를 거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또 온 가족이 합심하여 자녀 입시 비리, 시험 부정을 저지른 조국 씨야 그저 또 한 번의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황당할 따름이고 사실 반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는 게 잘못된 말이지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말이 무엇이 틀렸습니까? 또 저는 친일 임명 사전이 전면적으로 잘못된 책이라고 보지만 김영석 씨처럼 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친일 임명 사전을 전면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반민특위 때 반미적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해서 매도한 것이 친일 임명 사전입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대한민국의 위인들을 친일파로 매도한 책에 당연히 오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선 MBC, JTBC, CBS 등 주요 방송 매체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일반 국민에게 쏟아붓는 데 있습니다. 이 악귀나 다름없는 매체의 종사자들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대중들에게 쏟아냄으로써 이 황당한 주장이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였습니다. 광복회장이나 야당 국회의원, 야당 대표의 주장에 계속해서 노출된 사람들은 이번에 정말 이상한 사람, 부적격자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번처럼 방송에서 맹렬히 폭격하고 비난하면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1948년 건국설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게 됩니다. 먼저 임시정부가 있고 독립운동을 했으니 1948년에 건국할 또는 건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1948년 건국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은 모순된 게 아닙니다. 1948년 건국 주장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건국을 기념하는 게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건국을 기념하자는 게 무엇이 잘못된 일입니까? 하지만 어떤 방송도 광복회나 야당의 황당한 비난을 검토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중계방송, 아니 메가폰으로 폭증해서 전파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소동을 통해 국민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더 굳어지는 게 이번 사태의 1차적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김형석 씨 본인이나 그를 임명한 보훈부의 해명 방식에 있습니다. 김형석 씨는 자신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느라 자신은 잘못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뉴라이트는 좌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들인데 자신은 그런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를 임명한 보훈부도 논란이 벌어지자 김 씨가 뉴라이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뉴라이트는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지만 김 씨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세칭 뉴라이트 역사학자는 2000년대 초에 우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몇 그룹의 학자팀을 가리킵니다. 먼저 안병직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도해서 발간한 개간지 시대정신이 있고요. 그 시대정신을 발간한 팀이 있습니다. PPT의 맨 왼쪽에 보이는 잡지가 개간지 시대정신입니다. 또 그 제자인 이영훈 교수를 대표격으로 하여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썼던 일군의 학자들, 즉 교과서 포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펴낸 책이 PPT의 가운데 나오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중첩되지만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계열의 경제사 연구를 한 학자들, 또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를 펴낸 일단의 연구자들도 해칭 뉴라이트 그룹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다수 뉴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 기념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앞줄 가운데 보라색 옷을 입은 인물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고 그 오른쪽에 이영훈 교수입니다. 이영훈 교수 오른편은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인 이인수 씨이고 박근혜 의원 왼쪽으로 한 명 건너 안병직 교수이고 그 왼편 여성이 이인호 대사입니다. 박근혜 의원 바로 뒤 왼편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의원과 가장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 오른편이 건국대 명예교수인 이주영 교수, 다시 그 오른편으로 주사파에서 전향한 유명한 김영환 씨, 또 그 오른편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현 통일부 장관이고요. 더 오른편 끝이 같은 경제사 연구자인 김재호 전남대 교수입니다. 이들을 묶어서 당시 뉴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지금 스스로 뉴라이트를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뉴라이트는 지금 좌익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름, 예를 들어 친일파와 같은 그런 오염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자유우파 역사그룹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만 여하튼 현재 한국에서 뉴라이트는 이영훈 교수와 견해를 같이 하는 학자의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뉴라이트 학자 이러면 누구나 이영훈 교수를 떠올릴 것입니다. 김형석 씨는 한 번도 이영훈 교수 그룹, 저희와 함께 연구 및 출판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견해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그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뉴라이트로 찍혀서 관장 부적격자로 몰리는 것을 매우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의 방식, 뉴라이트는 어떤 존재인데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최악입니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 그룹을 황당하게 규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황당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이영훈 교수 그룹은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정당화한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좌익과 행보가 똑같습니다. 이영훈 교수나 제가 언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며 그를 정당화했습니까? 우리는 식민지 지배 중에 근대화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말하면 식민지 지배의 옹호요 정당화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그룹, 아니
우파 역사학 핵심 그룹을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이 무슨 미추광이처럼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는 지난 13일 아침 CBS 김현종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뉴라이트 인사가 관장에 임명되는 것은 자신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좀 확인을 하고 갈 예, 것이 김영석 관장께서는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뉴라이트라는 것을 이제 기존에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일제의 식민 지배에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든지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뉴라이트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반대다. 물론이죠. 네. 그 말씀. 예, 예. 역시 황당합니다. 자기는 독립기념관장을 맡아도 되지만 이영훈 교수 그룹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 첫머리 인사말에서는 평소 애청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좌익 선동 방송을 평소 애청한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국 보수정당은 자신의 역사 인식이 없습니다. 이번 독립기념관장 사태 때 집권 국힘당의 누구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슨 벙어리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말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우파의 역사학을 정립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심에 이영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야말로 자유우파 역사학의 기수라 할 것입니다. 이영훈 교수 등을 겨냥해서 좌익은 잊지도 않은 가상의 또라이 매국노 집단을 만듭니다. 바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그룹입니다. 이영훈 교수 그룹이 바로 그 멍텅구리, 또라이, 매국노 집단이라고 비난합니다. 김영석은 또 보훈부는 지금 똑같은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김영석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뉴라이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영석 씨가 갖고 있는 한국 현대사 인식의 골간, 예를 들어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 중에 주역이라는 인식, 또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공화국이라는 인식, 당시 사람들도 독립은 1945년 8월이 아니라 48년 8월에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그래서 1949년 제1회 독립기념일, 광복절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독립기념일 기념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인식과 사실은 김영석 씨가 창안하고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 인식은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장이 2000년대 역사 바로잡기 운동, 이른바 뉴라이트 활동을 하면서 재창, 발견하여 전파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인식에 공감하는 우파 인물들이 많습니다만 그 원류는 이영훈 교장입니다. 물론 이런 역사인식의 골간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남들도 이영훈 교수의 모든 역사인식에 동조해야만 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김영석 씨처럼 김구 선생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김영석 씨가 독립기념관장직에 임명되었다고 했을 때 잘된 인사라고 보았습니다. 좌익의 반발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굳게 버텨서 소동을 잠재우고 관장직을 잘 수행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예견된 소동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니 참으로 고약합니다. 손 따라 바둑 두면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두는 대로 따라서 바둑을 두면 끌려다니다 결국 바둑에서 진다는 거 아닙니까? 좌익에 대처하는 김영석 씨와 보훈부의 방식이 딱 그러합니다. 너 뉴라이트지? 하니까 나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게 딱 손 따라 두는 바둑입니다. 결과는 애꿎게 우파 역사학의 핵심 그룹, 중핵 그룹을 좌익과 마찬가지로 폭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좌익이 이건 프레임에 걸려 허우적거리느라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김영석과 보훈부의 이 한심한 작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피하 구별도 못하고 자기 본부 진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기 본부를, 아군의 본부를 폭파하는 일이 지금 이른바 보수 우파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